이 영상에서 우리는 매혹적인 이 나라에 대한 놀라운 금기사항과 흥미로운 사실 16가지를 알아볼 거예요. 쿠바에서 공공장소에서 개인 재정 이야기를 하는 게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해요. 이 놀라운 섬에서 더 흥미로운 비밀과 놀라움을 함께 탐험해보세요. 16. 쿠바에서 돈이나 월급 얘기하기. 쿠바에서는 일상 대화에서 수입이나 재정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보통 피해요. 1959년 쿠바 혁명 이후 쿠바는 개인의 부보다 평등과 공동체의 안녕을 우선시했어요. 월급은 국가가 관리하고 비교적 균일해서 많은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개인 재산에 대해 말하는 건 자랑하거나 무신경하게 보일 수 있죠. 정부가 경제 대부분을 통제하고 월급도 관리해요. 수입에 대해 말하는 건 정부의 자원 배분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서 민감한 문제예요. 쿠바의 이중 통화 제도로 악화된 경제적 불평등도 돈을 금기 주제로 만들죠. 관광업에서 컨버터블 페소를 버는 사람과 일반 페소를 버는 사람 간의 격차가 크거든요. 월급 얘기를 하면 이런 차이가 부각돼 불편함과 사회적 긴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문화적 규범도 돈 얘기를 꺼리는데 한몫해요. 쿠바 문화에선 재정 얘기를 하는 게 무례하거나 자랑스럽다고 여겨져요. 개인의 재정적 성공보다 공동의 성취와 공동체 안녕에 중점을 두죠. 많은 쿠바 사람은 판단이나 질투가 두려워 재정에 대한 사생활을 중시해요. 가격을 묻거나 흥정하는 것도 무례하다고 볼 수 있죠. 경제 불안정, 인플레이션, 물자 부족은 재정 얘기를 더 복잡하게 만들어요. 많은 사람이 비공식 네트워크와 송금에 의존해서 돈에 대한 열린 대화가 더 어려워지죠. 이 금기는 낮은 임금과 물품 접근 제한 같은 쿠바 경제에 큰 도전을 보여줘요. 이런 어려움에도 쿠바 사람들은 경제 상황을 관리하는데 놀라운 회복력과 창의성을 보여줘요. 쿠바가 개인의 부보다 공동체 안녕에 중점을 둔 게 개인 관계와 공동체 유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세요?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5. 노인을 요양원에 두기. 쿠바 문화에서 가족 유대는 정말 강해서 노인 친척을 요양원에 보내는 건 종종 방치로 여겨져요. 가족은 보통 노인을 집에서 돌보며 일상과 활동에 함께 하도록 해요. 이 관행은 깊은 가족 의무감과 쿠바 요양원의 제한적이고 때로는 열악한 품질에 대한 우려를 반영하죠. 노인 돌봄은 가족이 함께 나누는 책임이에요. 정서적 지원과 존엄성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죠. 이 방식은 노인의 지혜와 공헌을 존중하는 쿠바 가치에 깊이 뿌리내려 있어요. 여러 세대가 함께 살며 책임과 자원을 나누는 경우가 많아요. 요양원에 대한 금기는 세대 간 충성심과 상호성에 대한 더 넓은 기대를 보여줘요. 요양원을 선택한 가족은 헌신과 연민의 실패로 보일 수 있어 낙인과 판단에 직면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요양원에 보내진 노인은 원치 않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껴 버려졌다는 문화적 이야기를 강화하죠. 경제적 압박과 변화하는 사회 역학이 이 전통에 도전하지만 가족 중심 노인 돌봄 선언은 여전히 강해요. 이 규범은 쿠바 사회에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삶의 도전에 대한 집단적 접근을 보여줘요. 14. 쿠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기. 쿠바 정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건 큰 금기예요. 엄격한 공산주의 통치 아래 언론의 자유가 크게 규제돼 시민들은 정치 토론을 피하며 정부의 감시를 피해요. 국가는 거의 모든 미디어를 통제해서 반대를 억누르죠. 관광객도 법적 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 정치 논쟁을 피하라는 경고를 받아요. 정치 대화가 있을 땐 조용히 속삭이듯 사적으로 이뤄져 신중함과 비밀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이런 제약에도 불구하고 지하 네트워크와 온라인 플랫폼은 쿠바 사람들에게 위험한 공간을 제공해 의견을 나누게 해요. 반정부 감정을 퍼뜨리다 적발되면 심각한 결과에 직면하죠. 이 금기는 쿠바의 거버넌스와 인권 문제를 강조하며 국제적 우려를 자주 불러일으켜요. 그 결과 정치적 수능이 규범이 되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의심을 받죠. 다음으로 정치적 반대와 종교 표현은 쿠바의 역사와 정치에 깊이 얽혀 있어요. 그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저를 도와주실 수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단 10초 걸려요. 그 대가로 쇼를 더 멋지게 만들겠다고 약속할게요. 동의하시죠? 13. 종교 상징을 공개적으로 내세우기.
쿠바와 종교의 관계는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선 이후 격동적이었어요. 정부는 무신앙을 강요하며 교회 재산을 몰수하고 사제를 추방하고 종교 활동을 엄격히 제한했죠. 60년대와 70년대엔 신앙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면 심한 차별을 받았어요. 십자가를 착용하면 공산당 회원 자격이 거부되거나 일자리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적 배척을 당할 수도 있었죠. 나이든 쿠바 사람들은 종교 상징을 드러냈을 때의 심각한 결과를 생생히 기억해요.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누그러져 종교 활동과 행렬이 더 눈에 띄게 됐지만 옛 금기는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일부 직업적 교육적 환경에선 여전히 신앙의 공개적 표현이 비판받죠. 종교 표현에 대한 점진적 수용은 쿠바 사회의 변화하는 역학과 영성과의 진화하는 관계를 반영해요. 이런 변화에도 전통 종교 관행과 세속 국가 간의 긴장은 민감한 문제로 남아있죠. 젊은 세대가 이런 규범에 점점 도전하며 더 큰 종교 수용으로의 문화적 변화를 보여줘요. 종교 상징이 쿠바 사회에서 논란과 통제의 지점이었다면 쇠고기 소비 규제도 쿠바 사람들이 일상에서 겪는 또 다른 어려움을 보여줘요. 12. 쿠바에서 불법으로 쇠고기 먹기. 쿠바에서 쇠고기는 단순히 귀한 게 아니라 엄격히 통제된 사치예요. 정부는 분배를 엄격히 규제해서 관광객, 호텔, 노인, 구경시설에만 제한적으로 소비되죠. 대부분 쿠바 사람은 정부의 드문 허가 없이 소를 도축할 수 없어요. 가축 보존을 위한 이 정책은 쇠고기를 금지된 보물로 만들죠. 많은 쿠바 사람에게 쇠고기를 먹는 건 꿈이고 허가 없이 먹으면 벌금이나 감옥에 갈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쇠고기가 터무니없는 가격에 거래되는 암시장이 생겼지만 대부분이 손이 닿지 않죠. 쇠고기 소비에 대한 금기는 쿠바 식량 시스템의 어려움과 관광객과 현지인 간의 극명한 식량 접근 차이를 드러내요. 쿠바의 사회 행사에서 쇠고기는 거의 등장하지 않고 갖는 건 지위의 상징이에요. 높은 수요는 창의적이고 은밀한 구입 방법을 낳았죠. 쇠고기는 문화적으로 존경받으며 종종 아이러니와 좌절감 속에서 논의돼요. 이는 정부에 대한 더 큰 경제적 어려움과 불만을 반영하죠. 쇠고기 얘기는 단순히 음식에 관한 게 아니라 생존과 불평등에 관한 정치적 대화예요. 11. 음식 낭비하기. 쿠바에선 경제적 어려움과 식량 부족이 가혹한 현실이라 음식 낭비가 깊은 금기예요. 정부의 엄격한 배급 시스템은 모든 음식을 소중히 여기게 해서 낭비를 피하려고 식사를 꼼꼼히 계획하는 문화적 규범을 심어줬어요. 이는 특히 1990년대 초 소련 붕괴 이후 심각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으며 쿠바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죠. 1960년대 초부터 가족들은 매달 제한된 기본식품을 보조 가격으로 받아왔어요. 이런 제약 속에서 음식을 낭비하는 건 무책임하고 먹을 것을 구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무례하다고 여겨져요. 이 태도는 가정부터 사회 모임까지 삶의 모든 면에 스며들어 남은 음식을 집으로 가져가는 게 흔해요. 쿠바 가정은 재료의 모든 부분을 활용하는 데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의 자원 활용 능력과 회복력을 보여줘요. 제한된 자원과 경제 제재로 수많은 도전에 직면한 농부들에 대한 존중도 음식 낭비를 경멸하게 만들죠. 음식을 버리는 건 그들의 힘든 노동과 고난에 대한 무례함으로 봐요. 이웃과 친척 간 음식 나누기가 흔해서 모두가 먹을 수 있도록 해요. 음식 낭비에 대해 말하는 건 광범위한 어려움에 무감각하다고 보일 수 있죠. 낭비 얘기를 꺼리는 공공인식도 쿠바 현실에 대한 이해 부족과 연관돼요. 정부는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보존과 자원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낭비를 줄이라고 촉진해요. 아이들은 일찍부터 음식 보존의 가치와 식량 생산 뒤의 노력을 배워요. 음식 낭비에 대한 금기는 사회적 행동에 깊이 뿌리내려 접시에 음식을 남기는 사람을 판단하게 만들죠. 이는 쿠바 정체성의 중심인 생존과 효율성이라는 더 큰 주제를 반영해요. 10. 건강 문제 논의 금지. 쿠바에서 건강 논의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민감성과 깊이 얽혀 있어요. 정신 건강은 큰 금기예요. 우울증, 불안, 기타 장애에 대한 대화는 큰 낙인 때문에 피하죠. 이 침묵은 개인이 약하다는 인식을 두려워해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게 만들어요. 성병이나 HIV, 에이즈 같은 성건강과 생식건강 주제도 불편함과 수치심에 쌓여 있어요.
의료가 이용 가능함에도 보수적이거나 시골 지역에서 사회적 규범이 열린 대화를 막죠. HIV, 에이즈에 대한 낙인은 강해서 차별과 사회적 고립을 초래하고 제때 치료를 받는 걸 막아요. 암, 당뇨, 심장병 같은 만성 질환도 공개적으로 거의 논의되지 않아요. 유전이나 생활 방식의 반영으로 여겨지죠. 이런 회피는 진단과 치료를 늦춰 건강 문제를 악화시키죠. 장애도 마찬가지로 거의 얘기되지 않아 영향을 받는 개인의 고립과 지원 부족을 초래해요. 알코올 중독을 포함한 약물 남용은 침묵과 수치심에 쌓여 있어 공동체 판단을 두려워해 회복을 방해하죠. 비만과 체중에 대한 논의도 민감해요. 식량 부족이 이런 주제를 더 사적인 것으로 만들죠. 쿠바의 탄탄한 의료 시스템은 이런 문화적 낙인에 종종 발목 잡혀요. 이런 장벽을 해결하는 건 공공 건강을 개선하고 모두가 필요한 치료와 지원을 받도록 하는 데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문제를 파헤치며 건강 논의와 LGBTQ+ 권리를 둘러싼 깊이 뿌리내린 낙인 사이의 유사점을 인식하는 게 중요해요. 9. 동성애와 LGBTQ+ 권리. 쿠바는 LGBTQ+ 권리와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혁명 초창기엔 동성애가 금기일 뿐 아니라 가혹하게 억압됐죠. 1960년대엔 동성애자로 확인된 사람들을 강제 노동 수용소에 보냈어요. 정부는 미디어와 공공 담론에서 동성애 논의를 강하게 검열했죠. LGBTQ 권리에 대한 공개적 표현이나 지지는 심각한 결과에 직면했어요. 1979년 동성애가 비범죄화됐지만 차별과 사회적 낙인은 계속됐어요. 시간이 지나며 태도가 진화했는데 이는 라울 카스트로의 딸 마리엘라 카스트로 같은 옹호자들 덕분이에요. 그녀는 LGBTQ+ 공동체에 대한 더 큰 수용과 법적 보호를 위한 캠페인을 이끌며 매년 쿠바 호모포비아 반대의 날을 조직했죠. 오늘날 LGBTQ+ 사람들에 대한 보호와 수용이 늘고 있지만 도전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동성 커플 간 공개적 애정 표현은 더 흔해졌지만 보수적인 지역에선 여전히 부정적 관심을 끌 수 있죠. 정부는 성전환 수술과 차별금지법 같은 일부 LGBTQ+ 권리를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동성애에 대한 금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많은 LGBTQ+ 개인은 여전히 사회적 낙인에 직면해요. 쿠바의 LGBTQ+ 권리에 대한 진화하는 입장은 사회 규범의 더 큰 변화와 수용과 평등을 위한 지속적인 투쟁을 반영해요. LGBTQ 권리를 촉진하는 축제와 공공행사가 더 잦아지며 느리지만 중요한 문화적 변화를 나타내죠. 8. 너무 많은 질문하기. 쿠바에선 특히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 너무 호기심을 갖는 게 무례하다고 여겨져요. 이 행동은 다양한 정치 체제 아래 감시와 불신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예전엔 질문이 많으면 원치 않는 관심을 끌거나 간첩으로 오해받을 수 있었죠. 게다가 많은 가족이 좁은 공간이나 공유된 곳에서 살아 사생활이 부족한 문화에선 개인 경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졌어요. 예의도 한몫해서 남에 대해 지나치게 궁금해하는 건 무례하거나 참견으로 보이죠. 이 문화적 규범은 사회적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쳐요. 사람들은 명시적 질문 없이 간접적인 소통 방식과 비언어적 신뢰에 의존해 메시지를 전달하죠. 직업 환경에서도 대립이나 불편을 피하려고 직접적인 질문을 피하는 경향이 있어요. 젊은 세대는 더 개방적이고 직접적일 수 있지만 질문에서 신중함과 미묘함의 전통적 가치는 쿠바 문화에 여전히 큰 영향을 미쳐요. 이 소통 방식은 공동체 조화와 개인 사생활 존중에 대한 더 넓은 강조를 보여줘요. 7. 줄을 서지 않거나 새치기 하기. 쿠바에서 줄을 새치기 하는 건 단순히 무례함 이상이에요. 깊이 모욕적인 행위로 물자 부족과 배급의 역사에 뿌리를 두고 있죠. 불공정한 이점으로 여겨져 예절과 집단 신뢰를 어기게 돼요. 부족한 시기에 쿠바 사람들은 빵이나 버스표 같은 필수품을 위해 몇 시간씩 기다리곤 해서 질서 있는 줄은 공동 책임이에요. 줄을 무시하는 건 공동체의 연대와 평등 의식을 방해하며 공개적 질책을 초래하죠. 6. 선물이나 호의를 거절하기. 쿠바 문화에서 선물이나 호의를 거절하는 건 깊이 모욕적이에요. 주는 사람에 대한 모욕으로 여겨지죠. 대인관계와 공동체 유대가 가장 중요해서 선물은 선의와 연대를 상징해요.
필요 없어도 선물을 받아들이는 건 주는 사람의 노력과 친절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거예요. 선물은 종종 물질적인 게 아니라 상호 도움으로 보답되며 공동체 유대를 강화하죠. 자원이 부족한 사회에서 상호 지원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주는 건 의무이자 존중의 표시고 선물을 거절하면 사회적 조화가 깨져요. 사회 모임과 일상에서 쿠바 사람들은 선물이 받아지고 감사받도록 해서 공유와 연대의 정신을 보여줘요. 이 관행은 사회적 결속을 강화하며 공동체와 공유된 정체성의 중요성을 강조해요. 이런 문화적 뉘앙스는 쿠바 사회에서 공동체와 관계의 깊은 유대를 보여줘요. 선물을 주고 공동체 행사에 참여하는 건 사회적 조화와 공유된 정체성에 필수적이죠. 5. 공동체 행사 참여 거부하기. 쿠바에선 공동체 참여가 높이 평가돼요. 지역 축제, 거리 파티, 동네 프로젝트는 사회생활의 중심이에요. 이런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건 공동체의 집단 정신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이 행사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집단적 성취와 자부심을 제공해요. 음악, 춤, 전통 음식이 자주 등장하며 중요한 문화적 표현으로 작용하죠. 참여하지 않으면 이웃과 지역 전통에 관심이 없는 걸로 해석돼 강하게 비판받아요. 이 금기는 연대와 강하고 지지적인 공동체, 네트워크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쿠바의 가치를 보여줘요. 산테리아 의식을 무시하기. 아프리카 영성과 가톨릭이 강력히 융합된 산테리아는 쿠바 문화의 초석이에요. 산테리아 의식을 조롱하거나 무시하는 건 매우 무례해요. 아프리카 노예가 가져온 역사에 뿌리를 둔 이 종교는 섬의 정체성과 깊이 얽혀 있죠. 신자들은 오리샤, 즉 신들이 매일 자신을 인도하고 보호한다고 믿어요. 산테리아 의식, 제물, 춤, 의식은 널리 존중받아요. 이 존중은 종교적 관용과 문화 통합이라는 쿠바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보여줘요. 신자가 아니어도 산테리아가 공동체 결속을 키우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역할을 인정하죠. 이런 관행을 무시하면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그들의 신념과 역사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게 돼요. 산테리아의 지속성은 역사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문화 전통의 회복력을 강조해요. 신앙의 중심엔 으스가 있어요. 오리샤가 조언하는 행동, 식단, 생활 방식에 대한 개인적 금기예요. 이 금기를 따르는 건 영적 안녕에 필수적이고 무시하면 영적 불균형과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고 믿어져요. 3. 공공장소에서 취하기. 쿠바는 럼주와 활기찬 밤문화로 유명하지만 공공장소에서의 만취는 매우 부정적으로 여겨져요. 공공장소에서 취한 행동은 공동공간에서 품위와 존중을 유지한다는 쿠바 사회 규범에 어긋나죠. 매우 무례하다고 여겨지며 공공질서와 안전을 방해해서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공공만취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개인 책임과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는 더 큰 문화적 강조를 반영해요. 축제 분위기에서도 책임감 있게 마시고 통제력을 유지하라는 강한 기대가 있죠. 이는 알코올 소비와 공공행동을 둘러싼 더 넓은 사회 규범을 보여줘요. 이 물건을 쌓아두거나 숨기기. 쿠바에선 경제적 제약과 엄격한 배급 시스템 때문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숨기는 게 큰 금기예요. 이 관행은 이기적이고 공동체에 해롭다고 여겨져요. 부족한 시기에 생존을 위해 공유 자원에 의존하는 공동체에 타격을 주죠. 쌓아두기는 부족을 악화시키고 다른 사람이 기본 필수품을 구하지 못하게 해요. 법적, 사회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개인이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야 한다는 강한 도덕적 기대가 있어요. 쌓아두기에 대한 낙인은 소비와 생존에 대한 쿠바의 집단주의적 접근을 반영하며 개인 이익보다 공정함과 상호 지원을 강조해요. 쌓아두기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며 평등과 공유 번영이라는 사회주의 이상과 충돌해요. 쌓아두기에 대한 공공 논의는 이런 불평등을 부각하고 사회 결속을 방해할 수 있죠. 많은 쿠바 사람에게 쌓아두기는 예측 불가능한 물품 가격에 직면한 절박한 생존 전략이에요. 이를 공개적으로 비판하거나 논의하는 건 어려운 경제 현실을 헤쳐나가려는 사람들에게 무감각하거나 비난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제는 사회적으로 민감해서 일상 대화에서 피하죠. 1. 이민 문제 공개 논의.
쿠바에선 정치적, 경제적 분위기 때문에 해외로의 이주 계획이나 다른 나라 생활을 칭찬하는 논의가 민감함으로 가득해요. 이민은 쿠바 생활과 정부를 거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이런 대화는 위험하고 당국에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죠. 가족들은 사회적 지위와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이주 계획을 사적으로 논의해요. 이 금기는 국가 정체성과 쿠바 디아스포라의 현실 사이에 깊은 긴장을 드러내요. 조국에 대한 충성심과 더 나은 기회를 향한 희망이 충돌하죠. 이 주제의 민감함은 쿠바 안팎의 많은 쿠바 사람들의 심오한 도전과 꿈을 강조해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말아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보세요. 분명 이 콘텐츠도 좋아하실 거예요. 아래 댓글로 다음에 다뤄줬으면 하는 나라를 알려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